자, 오늘 할 거는 중학교 2학년 화학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부분이 어디냐면은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물질의 구성이라 하면 원소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다. 자, 제일 먼저 원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잠깐 드리기는 했어요.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물질을 이루는 무슨 성분? 기본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나요? 네. 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 즉 원소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정 교과서에서만 등장을 하는 사람이고, 뭐 다른 교과서에서 등장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달려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탈레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오 박수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들어봤어요. 네,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었냐? 모든 물질, 즉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총 4가지로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겠느냐? 적어주세요. 사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선은 이 위에 두 사람들은 기원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의 원소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죠.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슨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냐? 기체는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부피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었던 샤를레 법칙과 또 하나 보일의 법칙을 얘기했을 때 그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현대 원소의 현대적인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보일이 주장했던 저 원소의 개념을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부아지에가 무엇을 하였냐면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합니다. 물 분해 실험. 자, 이런 깔때기를 준비를 하고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관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긴 냉각수를 준비를 해요. 자, 이 관에는 이렇게 말려있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주철관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를 하고요. 오른쪽 이 통에는 냉각수라고 하는 차갑게 식혀주는 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H2O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저 H2O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소적인 개념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수소라고 하는 친구와 산소라고 하는 친구로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그쵸? 그 녹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철과 무엇이 결합한다? 산소가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산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화,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만 얘기하자면은 사과 껍질 까서 공기 중에 두면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바뀌죠. 네. 그거를 사과의 갈변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주철과 하나만 있을 때보다 산소가 같이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증가하겠죠. 왜? 기체라고 하는 친구도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적인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철광과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 질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쵸? 자, 여기서 산소를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뭐죠? 수소가 남았죠. 즉 냉각수를 지나게 되면은 수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 그 네 가지가 원소라고 이야기했어. 뭐? 기본 성분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 물을 쪼개버렸죠. 즉, 이 라부아제가 한 실험을 통해 어떠한 결론에 도달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적어주세요. 써져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림을 증명하였다. 오케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이번에 이 물 분해 실험을 조금 더 간편하게 혹은 시험 문제 내기 편하게 또 바꿔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번에는 물을 전기 분해할 겁니다. 굳이 전기 분해를 해요 또, 그죠? 전기 분해. 자, 이거는 그래도 문제풀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걸 이제 플라스크라고 표현을 하나요? 실린더에다가 과산화수소수 혹은 물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왼쪽에다가는 마이너스 전하를 꽂아줍니다. 자, 학교 교과서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외우라고 하게 되느냐, 그냥 플러스 전하에는 어떠한 기체가 모이는지 마이너스 전하에는 어떠한 기체가 모이는지를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 책에 박혀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플러스 쪽이 물의 높이가 더 높아요. 맞나요? 네. 네.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쪽의 물의 높이가 조금 더 낮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H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원소적인 개념 말고 원자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자면은 H가 몇 개? 이게 두 개. O는 몇 개? 한 개. 즉, 물 분자 하나를 분해시키게 되면은 수소가 더 많이 나와, 산소가 더 많이 나와. 수소가. H가 수소니까요. 수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즉, 이 빈 공간은 다 기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가 다 기체고 여기 요만큼이 기체야. 방금 얘기했어. 더 많은 기체가 나오는 것은 누구다? 수소다. 그럼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수소일까 여기가 수소일까?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1번 물의 높이가 낮으면 수소. 2번 물의 높이가 높으면 산소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는 누가 모이게 된다? 산소가 모이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쪽에는 뭐가 모이게 된다? 수소가 모이게 된다. 자, 선생님 저거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물 높이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이럴 거야. 쌤 근데 인쇄 품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암기로 문제를 풀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흑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물의 높이 차이는 극명하게 구분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달달달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물의 높이를 비교해서 풀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수소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은 무엇이냐면은 펑 하고 터져요. 그래서 이 수소에 향초를 가까이 대면은 퍽 소리가 난다. 그리고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불을 화르륵 타오르게 하는 연소의 3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초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또 화르륵 하고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러스의 향초를 가까이 됐을 때나 마이너스의 향초를 가까이 됐을 때가 각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배우고 나니 원소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가장 기본 성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원소의 개념을 이제 정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바로 원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또 쓰고 있어요.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 성분이다. 그쵸? 그리고 어떤 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었지, 얘들아? 성질 어떤? 원- 개수. 에이, 그 원자였고. 원소 원자적 종류. 종류적 개념이었죠. 알고 있었어. 네. 기억해 줍시다. 종류적 개념이었다. 자,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 자, 내가 비교적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110 몇 가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현재는 118가지라고 합니다. 그 말뜻은 무엇이냐? 원소는 계속해서 발견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인데 발견되는 게 말이 되나요?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원소라고 하는 친구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세 번째 특징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리 주변의 물질과 구성원소 같은 거 쓱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굳이 설명드릴 게 딱히 없죠?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좋아,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러면 아직 땅바닥에서 난생 처음 보는 원소가 발견되었어. 넌 누구니? 라고 하고 분류를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류를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느냐? 첫 번째가 바로 불꽃 반응입니다. 이 불꽃 반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실험을 해요. 너는 누구구나, 너는 누구구나, 너는 누구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저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냐? 금속 원소.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죠?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불꽃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꼽자면은 첫 번째, 쉽고 빨라요. 두 번째, 뭘까요? 물질의 양이 적어도 실험이 가능합니다. 물질의 양이 적어도 실험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직접 눈으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불꽃 반응 실험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색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불꽃 반응, 즉 불꽃에다가 이걸 태울 거야. 금속 원소를. 그랬을 때 어디에 태워야 되느냐? 반드시 겉불꽃에 태워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 겉불꽃에는 산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겉불꽃에는 불꽃의 색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불꽃 받는 색 보시게 되시면은 원소의 종류마다 색깔이 전부 다르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겉불꽃에 넣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불꽃 반응 실험을 할 때 원소를 그냥 위에서 소스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화르륵 타오르게 되면서 큰일 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물질, 즉 금속 원소를 니크롬선에 묻혀서 사용을 합니다. 니크롬 선에 묻혀서 사용. 그 다음 시료, 즉 다음 원소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염산에 넣어서 세척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드러나는 불꽃 반응성은 똑같다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5번째라고 써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염화나트륨, 그리고 질산나트륨이 있어요. 둘 다 불꽃 방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얘도 노란색. 질산나트륨, 쟤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야.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구리. 염화구리라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황산구리라고 갈게요. 이 두 친구도 마찬가지로 구리의 불꽃 반응 색깔인 청록색이 얘도 똑같이 청록색이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염화나트륨 말고 그냥 나트륨의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이야? 노란색. 자, 염화구리 말고 그냥 구리의 불꽃 반응 색깔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 수인의 사실 뭐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염화나트륨이 염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질산나트륨은 질산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염화구리에서 염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황산구리에서 황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즉, 마지막 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다? 앞에 나와 있는 글자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뒤에 나와 있는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색만 판단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특징 세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분명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다른 물질일 거예요. 하지만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이 등장하는 이유는 뒤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살짝 한번 넘어가 보자면 아이고 넘어가 보자면 자, 얘들아, 네. 지금 넘어가게 해서 미안하긴 한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리튬이랑 스트론튬 색깔 비교 한번 해볼게요. 리튬의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이죠?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쇄된 품질로 보면 둘 다 색깔은 엄밀히 다르긴 한데 표현하는 색깔 똑같이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가줄게요. 스트론튬. 리튬 가운데 같은데. 맞아, 조금 다르긴 한데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자, 스트론튬도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땅바닥에서 리튬을 찾았어.
이게 리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색을 딱 했더니 어라? 이게 스티론튬인지 리튬인지 구분이 가는가? 안 갈 수 있겠지. 같은 빨간색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치? 그러면은 답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원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랑 다른 거 아니네. 아니 글씨가 비슷해 보여. 스펙트럼입니다.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분광기에 넣을 거야. 그 분광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분해하지 않았어. 그치 그러게 말이다. 분해할 게 없어서 빛을 분해하고 앉아있다. 자, 웬만하면 스펙트럼은 집에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걸 누가 집에 가지고 있니, 이 분광기를. 참 웃겨. 어쨌든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은 대체적으로 햇빛 혹은 백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 줄게. 대부분 흰색 빛을 분해하게 되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등장하게 돼요. 질문. 왜 흰색 빛일까? 흰색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빙고. 다 섞였어. 그쵸. 색이 아니고 빛이었기 때문에, 그쵸. 모든 색의 빛을 다 더하면 흰색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연속 스펙트럼은 흰색 빛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선 스펙트럼인데요. 저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꽃 반응색 을 관찰했을 때 등장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 다 써 있는 것들은 제가 굳이 여기 설명을 안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꼽자면 이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등장을 한번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오케이? 이 친구를 우리가 리튬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했을 때 등장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랬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선 스펙트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물질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삐뚤빼뚤해도 이해 좀 해주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등장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하나 등장했어. 이거를 우리가 물질 B라고 할게요. 자, 질문. 물질 A라고 하는 친구에는 리튬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리튬에서 등장했던 선 스펙트럼이 하나도 겹치지 않아. 그러므로 물질 A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 B에는요, 리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오호, 이런 문제구나.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니, 야, 봐봐. 리튬에서는 분명히 3줄밖에 없었는데 여기 왜 4줄이야? 그럼 리튬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추가돼 있는. 그렇죠. 더 추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세 번째 줄이에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줄이겠어요? 이 물질 B라고 하는 친구에는 리튬과 또 다른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러므로 여기는 또 다른 물질 원소 A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즉, 결론을 내리자면 저 물질 B에는 원소가 최소 몇 개 포함되어 있을까? 그렇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 만들어드린 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책으로 넘어와서
선 스펙트럼에 분석해서 물질 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X에 원소 A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돼 있어요.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원소 A는 있다. 흰 자. 색깔이 뭐라고 써요? 옆에 빈칸. 뭐 편한 대로 쓰세요. 자, 원소 B는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뭐가요? 물질 X에 원소 B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란색 줄이 겹치지 않았죠. 네. 그러므로 원소 B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소 C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은 무엇이냐?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이 말뜻은 뭐겠습니까? 결국 선 스펙트럼이 모두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 겹쳐야 돼요. 그렇지. 선 스펙트럼이 겹쳐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수업은 여기까지. 오. 6까지.